아놀드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아놀드의 방학 첫날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딱하게 여겨달라거나 아놀드를 그만 좀 괴롭히라는 코멘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놀드에게 호숫가에 무료 바캉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곳 같습니다.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도무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입니다. 제이슨은 아놀드가 자신의 손에 죽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항상 부활하니 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제이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리를 콘크리트 속에 굳히면 아놀드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제이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갑니다. 무릎을 겨냥해요, 아놀드. 데미지가 더 크고 낫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놀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놀드예요. 그는 이제 쌀로 채운 트란실바니아식 별미입니다. 미안해요, 아놀드. 저는 그렇게 잔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볼까요? 아놀드의 새 친구들이 즐기길 바랄게요. 친구들을 더 잘 알아보기로 해요. 늑대 인간은 라이칸스로프라고 불리며 고대 그리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용어의 저자는 2500년 전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로 스키티아를 묘사할 때 즉시 늑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1734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놀드,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하지만 잠깐, 목에 그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실제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에게 동시에 물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999년에 미국인 907명은 보름달에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고 해요. 아놀드, 그 모습은 발견되기 쉽잖아요. 변장에 더 신경을 쓰세요. 오, 프랭키가 벌써 친구 추가를 했네요. 멋져요. 그도 당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사이에 있는 고대의 적개심은 누구나 알지만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오, 배가 고픈 건가요? 2인분의 음식이 필요해요. 가세요. 찾아봐요. 완벽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아놀드?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야생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용한 후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이중생물은 이중사냥이 따라요. 이제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건 그만두세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마늘은 치명적이고요. 조심해요.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16세기의 프랑스 의회는 변신술사를 근절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 결과 1520년부터 1630년까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으로 추정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살았네요, 아놀드. 그린피스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놀드, 모두에게 인사해요. 작별 인사도 하고. 왜냐면 아놀드의 심장을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출 거거든요. 진정해요. 다 공부를 위한 거라고요.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날 겁니다. 물론 이번은 아니지만요. 우린 아놀드가 필요해요. 모두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농담이에요.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현실인가요? 아놀드 드디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새로운 전염병으로 뒤덮였어요. 감염된 사람은 피부에 반점이 있고 끔찍한 발진이 얼굴 전체를 덮고 계속해서 기침이 나서 앞니가 빠지게 됐죠.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백신을 사들여 집단 접종을 했어요. 백신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지만요. 하지만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오, 데이트가 있나요? 멋지네요. 하지만 꼭 도시 외곽에 있는 이 카페를 골랐어야 했나요? 저기 왔네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상대를 고른 거예요? 방법이 뭐죠? 저런, 좀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놀드, 수지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평균적인 좀비예요. 피부가 녹색이고 할머니 발냄새가 나죠. 얼핏 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평범한 게이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좀비는 그들의 식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귀여운 생물들은 사람의 뇌를 먹어요. 아놀드, 이제 어떡할 건가요? 우와, 엄청난 총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죠? 이런, 말도 안 돼. 척 노리스예요. 가진 장비를 모두 들고 왔나 봐요. 다들 조심해야 할 거예요. 엄마야, 제 수준에서도 너무 잔인한 장면이네요. 하지만 멋져요. 세상에, 대체 좀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 큰 좀비 하나만 남았나 봐요. 그게 다인가요? 이게 진짜 펀치죠. 이 데이트는 예상 못한 좀비들의 공격으로 취소되었어요. 아놀드, 수지를 데려가요. 이럴 수가. 다시 살아난 건가요? 척, 밟아요. 어라? 생각보다 쉬웠네요. 저런, 보세요 아놀드. 당신과 수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당신처럼 손가락을 잃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빨리 뭐라도 해보세요. 그녀를 구해야죠. 네,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리 라스푸틴.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는 최면 능력과 특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으스스한 곳이네요. 당신이 수지를 초대한 그 카페보다 더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치과랑 비슷하네요. 100% 공포예요. 저기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긴 모든 것이 러시아 축제와 같아요. 보드카, 발랄라이카, 곰, 그리고 아침까지 춤을 추는 것. 여기 그 남자도 있네요. 그리고리 라스푸틴. 잘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힐러가 잘못된 포션을 마신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네요. 저 사람은 걱정 마세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백신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좀비로 변하고 있네요.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진짜 악마였어요. 이 상황을 악용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백신을 발명한 거였네요. 척도 놀랐어요. 척, 당신 차례예요. 우와, 역시 엄청나네요. 텍사스 레인저에서보다 더 멋져요. 반담이 이 사람에게 수업을 받았나봐요. 진짜 보스가 등장했어요. 쉽게 쓰러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놀드, 남은 건 당신뿐이에요. 아놀드, 너는 전사야. 내가 가르친 걸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마. 진짜 적은 너 자신뿐이야. 아놀드? 설마? 역시나. 잘 가요, 아놀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 이제 알겠네요. 반전이에요. 아놀드, 축하해요. 드디어 진짜 결혼을 하네요. 물론 좀비한테 가는 거지만 당신도 이제 좀비니까요. 다를 게 뭔가요? 아놀드예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커다란 킹콩과 고질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다면 고질라와 킹콩의 싸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력을 꺼버리면 되죠. 숲속을 3일째 돌아다니고 있죠. 택시값을 아끼려다 길을 잃었대요. 안 돼요, 아놀드.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에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건 3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1000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꿀벌이 온몸을 감싸면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오, 아놀드, 엄청난데요? 맞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꿀벌은 많은 센서가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꺼야 하는 것 같은 원리죠. 실제로 900MHz 주파수의 휴대폰을 벌집에 넣으면 모든 벌이 10분 이내에 대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머리와 벌들 중 승자는 없어요. 서로 비겼네요. 그냥 아놀드가 가장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잘 있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아놀드. 오늘은 센티널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육지에 발을 들어놓으면 안 돼요. 아놀드!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전대적인 부족에게 붙잡혔어요. 손님들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아놀드를 먹어버릴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로 드럼 8개, 정맥으로 활 5개, 그리고 텅 빈 두개골로 큰 머그잔을 만들겠죠. 아놀드의 두피는 추장의 장식품이 될 거예요. 아놀드 어디 가요? 와, 진짜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는 몰랐네요. 아놀드의 몸을 이용해 아주 유용한 일을 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의 몸은 수분 70%, 유기물 24%와 무기물 6%로 이루어져 있죠. 오이에도 85에서 90% 정도 되는 다량의 수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놀드는 아주 감정적인 오이인 거죠. 나머지 무기 원소 6%로는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6cm짜리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어요. 헤드폰을 만들 만큼의 구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모두 아놀드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기의 대부분을 제거해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인간의 몸은 연약해 보이지만 위, 비장, 간의 75%, 장의 80%, 콩팥 하나, 폐 하나,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과 서해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이와 매우 비슷한 상태가 되겠지만 죽진 않을 거고 공짜 헤드폰도 받게 될 거예요. 품질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요. 하지만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 몸은 탄소, 수소, 나트륨과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 화학 원소들은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인간의 몸에는 TNT 175g에 맞먹는 숨겨진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폭발의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 짠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와 정비례할 겁니다. 아놀드예요. 이틀 동안 택배 일을 하고 있죠. 아놀드, 일할 때 단점은 없었나요? 새로운 모험이 가득했죠. 새로운 장소와 감정, 재밌었을 거예요. 네, 손가락이 가끔 사라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배달을 가는 건가요? 마리아나 해구요? 분명 어떤 어린이의 장난일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역시 말을 듣지 않네요. 그래요, 안으로 오세요. 이 투명한 파이프는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까지 닿아요. 36,070피트나 내려가야 하지만요. 엄청 깊은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두고 말해보면 마리아나 해구는 도로의 구덩이도 아닌 거예요. 밀폐된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1분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제 계단으로 가야 할 거예요. 파이프는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맨 아래의 압력은 평소보다 2배만 높지만 물로 채워지면 압력이 1072배나 올라가요. 추위, 압력, 산소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이종 생물체는 살기 위해 지구상의 다른 생물을 파괴하는 우라늄, 수은, 납과 위험한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런 단세포 유기체를 보면 달이나 목성 또는 유럽에서 어떻게 지낼지 상상이 가네요. 아놀드, 진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나요? 외로움이에요. 살아있는 게 없거든요. 아마 길을 잃은 새우 말고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바닥에 온 사람보다 달에 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놀드, 봐요.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뭘로 낼 건가요? 조개로요?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24시간은 걸려요. 아니면 잠금 장치를 열어도 되고요. 뭐 걱정 마세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을 할 기회를 가질 거예요. 지구 전체가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피를 현존하는 유일한 백신으로 만들었죠. 세계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모두 당신을 쫓고 있어요. 195개국이 모든 매체에 당신의 사진을 게시했거든요. 모든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세계의 경찰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숨을 수 있나요? 모든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에 나오네요. 그레타 툰베리보다 유명해졌다고요. 아마 당신을 부러워할 거예요. 인류를 정말로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냥 피를 포기하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엘리트 특수부대가 이미 출발했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프랑스 국립 헌병대, 중국의 스노우 레오파드까지. 물론 어떤 학생이라도 당신을 잡을 수 있고요. 이쪽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뉴욕에만 약 2만 개의 감시 카메라가 있고 사진이 찍히면 얼굴의 주요 특징의 거리를 비교합니다. 눈, 코, 입. 다타는 사람의 숫자 코드로 변환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다크넷에선 카페, 병원, 쇼핑센터의 비디오 카메라나 FBI 본부 근처에서도 누구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수 있대요. 당신이 5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잡아요. 적외선 LED가 있는 안경이 얼굴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얼굴이 빛나는 사각지대가 될 거랍니다. 기다려요. 배터리를 써야 하니까요. 이것도 부족해요. 변장을 하세요. 이제 도너츠를 많이 먹은 게 후회되죠? 몸에 가스가 가득 차 있잖아요. 전부 내보내세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수색견은 부티르산 냄새로 당신을 찾을 거예요. 바로 땀 냄새의 성분이죠.
소용없어요. 땀 1g으로 10층 건물 위에서도 충분히 맡으니까요. 콘크리트 15피트 깊이에서도요. 미국에만 거의 700만 대의 드론이 있어요. 손 그만 흔들고 이 특별한 무기를 써봐요. 이 총은 넓은 전자기 방출을 발사해서 조준할 필요가 없죠. 약간의 흐름으로 드론을 덮는다면 기지와의 접촉이 끊어지고 통제력을 잃을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관중으로 스며들어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아놀드, 마지막 소원은 결정했나요?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아시아와 유럽의 음식을 맛본 아놀드는 고국에서 더 외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서 앉아서 뭘 먼저 먹을 건지 골라봐요. 자, 어서요 아놀드. 코카콜라 맛있다. 3톤짜리 코끼리도 베이비 코브라의 공격 한 번에 즉사합니다. 뱀의 위장에는 공기가 거의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최대 10시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죠. 위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뱀을 소화합니다. 닭고기처럼요. 소화되지 못한 건 항문을 통해 지나가죠. 오, 봐요. 독이에요. 피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뭐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요. 하지만 궤양이나 상처에 독이 닿는 순간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마비와 경련 후 15분 뒤면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개구리 들여준 사람 누구죠? 필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 1g은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개구리가 있던 자리에 작은 생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즉사할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에도 독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뱃속에 들어가 30초 이내에 정신을 잃고 아놀드는 10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으니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 전갈의 독이 필로바테스의 독에 더해진다면 독성이 1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소원은 시청자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군요. 뭐 상관없지만요. 아놀드, 개미에게 장난을 치나요? 이렇게 하면 신이라도 된 것 같죠? 적을 과소평가했네요. 우와, 아이러니하네요. 이제 사냥꾼의 먹이가 되었어요.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놀드, 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아놀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보세요. 적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리더가 자신의 페르몬 흔적을 따라가고 있네요. 개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개미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도자는 지쳐 죽을 때까지 군대를 원으로 이끌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이 되었네요, 아놀드.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효과가 끝이 났나봐요. 안녕 아놀드. 그래요. 이제 개미 세계에 대해 좀 배웠나요? 뭐 하는 거죠?